그렸어요. 다 이렇게 설계도를, 마을 전체를. 백두산부터 내려오면 뭐가 있고, 이 땅에서 사셨다면 아름다운 생을 잘 사셨을까, 그렇게 아름다운 생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으니까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어요. 나침판 없고 이럴 때는요, 다들 별을 자리를 바라보고 방향을 찾아서 갔잖아요. 희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이번에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라는 소설 작가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2009년에 잘가의 원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던 작품인데 한 5, 6년 정도 충분히 읽혔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약간 방치해 놓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청소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쓴 소설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인 장편 소설로 분류가 돼서 청소년들한테 소개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절판을 했었어요. 여름에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서 출판하신다고 만나자고 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왜 절판이 돼 있냐고. 그래서 이래저래 설명을 드렸더니 제가 복간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같이 작업을 해서 수정은 조금, 내용은 아주 조금 했고, 네, 이렇게 뭐 디자인이나 바꿔서 다시 만나게 됐네요. 그 전에 책 제목은 잘가의 원덕이라는 어떤 상징화된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책 제목은 그들이 처해진 그때의 공간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희망이라는 거죠. 나침판 없고 이럴 때는요, 다들 별을 자리를 바라보고 방향을 찾아서 갔잖아요. 별이 너무 가까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별자리를 볼 수 없었겠죠. 희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밤의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먼 거리에 있는 그것을 쫓아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제목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97년도에 집에서 TV를 보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뉴스에 나오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일제시대 때 위안부로 끌려가셔서 이제 못 돌아오시고 거기서 이제 원주민들이랑 같이 생활하시다가 몇십 년 만에 이제 발견이 돼서 한국에 오신 분인데 훈할머니라고 기억이 나요. 내 이름은 훈입니다. 저를 고향에 데려다 주세요인가 뭐 이렇게 쓴 팻말을 이렇게 걸고 이 입국장 문이 딱 열리는데 할머니가 나오는데 너무 조그만 할머니가 눈은 이렇게 동그란데 이렇게 비척비척 나오시는데 16, 17 꽃다운 나이에 만약에 그냥 계속 이 땅에서 사셨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생을 잘 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내가 글로 좀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 나눔의 집에 갔을 때 할머니들이 그 볕 좋은 날 그 영정 사진을 찍으시려고 다 이렇게 밖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날이 어느 유명한 사진 작가가 와서 자원봉사로 영정 사진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4월이었는데 할머니들이 쭉 앉아 계신 거예요. 본인 끌려가서 고생하셨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듣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인데 힘들었던 기억을 안고 그냥 가시면 저분들의 삶은 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의 마음속에 진정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픔을 스스로 용서를 해주고 싶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에서는 소설 속에서라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할머니들한테.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가서 뭐 이렇게 뵙고 왔는데 아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무슨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 일본 군들한테 끌려가서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에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설명을 안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없는 일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아이들, 청소년들이 그 나이에 이해할 수 있고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형식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도 그렇게 청소년들이 받아들여 준다면 그냥 동화 읽듯이 읽고, 하지만 이것은 역사의 기반,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에 기반을 한 책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제일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훈이 할머니가 안 끌려갔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생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으니까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어요. 나눔의 집에 가서 이렇게 그 당시 끌려갔던 사람들을 이렇게 점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 숫자가요, 밤하늘의 별보다 많아요. 정말 우리 인류에서 잊으면 안 되는,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될 그 사건은 그렇게 처참한 사건, 잔혹한 사건이지만 이 사람이 안 끌려갔었다면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하고 이쁜 삶을 살았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라고 쓴 거죠. 이건 직업병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배우니까 영상적으로 어떻게 이게 배치가 되는지에 상당히 중점을 둔다고 할까요? 그래서 영화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그 마을, 백두산 마을 설명할 때는 그렸어요. 다 이렇게 설계도를, 마을 전체를. 백두산부터 내려오면 뭐가 있고, 길이 이렇게 나 있고, 여기는 갈대밭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는 언덕이 있고, 언덕 위에 종이 달려 있고, 여기 내려가면 마을들인데 마을에서 연기가 나고 있고. 이거 그려놓으니까 아 나중에 이 쓰다가 알았어 어떻게 됐을지 하고 보고 지도 보고 다시 쓰고. 이 책의 메시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명의 연속성. 이 세상에 그 어떤 생명도 어떤 사람도 정말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엄마들이 가꾸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기적 같은 생명의 연속성을 갖고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나 그 어떤 과연 체제가 그 연속성을 파괴할 만큼 중요합니까? 사람 하나하나가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한 번씩 리마인드를 시키고 싶었어요. 네. 제가 사실은 뭐 이제 주업이 배우인데 작가도 겸하고 있어요. 이건 저의 첫 번째 소설이었고 이번에 복간을 했는데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이 겪었던 비극에 대해서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썼습니다. 네.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니까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 독후감 같은 것도 이렇게 써서 좀 올려주시고 하면 저도 서평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고생들이 많으세요.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겁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같은 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쪽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북극 같은 눈 덮인 천지에 그 백두산 관음봉을 거꾸로 저희가 올라갔어요. 맨 위에 올라가니까 상상 속에 그렸던 백두산 마을이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았었어요. 보통 산을 가면 산이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근데 백두산은요, 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래를 이렇게 굽어보고 있어요. 다 봉우리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면 마치 느낌이 산이 어서 와, 잘 있었어? 그래, 내가 너희들 다 이렇게 보고 있어 하는 그렇게 말 거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반도를 이렇게 굽어보고 있구나,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